안녕하십니까. 지적 융합을 위한 공부방, 지적 융합을 위한 공부방의 브루스 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역시 지난번에 이어서 스탠퍼드 인간 성장 프로젝트였던 마인셋, 원하는 것을 이루는 태도의 힘이라는 책에, 바로 이 책이죠. 책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자, 66페이지에 보면은 전설적인 이런 예가 나와 있죠. 자, 아시다시피 캐럴 드웨 교수,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가 지은 책입니다. 전설적인, 예를 들면은 마인셋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전설적인 농구 감독인 존 우든이라고 있었습니다. 존 우든, 잔이죠.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잔 우든은, 한국식으로는 존 우든은 남을 탓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패배자가 아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패배자가 아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바로 패배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와 다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지적에 대해서, 타인의 지적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보완하겠다는 그런 노력을 중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의 말은 곧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자기를 실수를 인정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아직 그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 라고 책에서는 서술하고 있어요. 자,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성장 마인셋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은 바로 성장 마인셋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 사고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성장 66에서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쪽에 나와 있는 성장 마인셋을 가졌던 CEO 잭 웰치는 G의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제너럴 일렉트릭 G의 실패에 대해서 웰치는 G의 동료 임원 14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소식을 전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사과를 했다. 이 재난은, 즉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 재난은 모두 제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어떤 재난이냐면 1986년 G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키더 피바디 매입건 때문에 한 차례 곤욕을 치렀었고, 또 조지프 제트라는 거래인이, 또 한 번은 다른 사례입니다. 또 한 번은 조지프 제트라는 거래인 때문에, 거래인이 자신의 보너스를 챙기려고 수억 달러 규모의 허위 거래를 한 것을 적발을 했었죠. 자, 4분이 벌써 그래서 우리가 성장 마인셋을 가져야 되는데, 자, 고정 마인셋을 가지고, 우리는 고정 마인셋과 성장 마인셋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혼용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마인셋을 성장 마인셋으로 만들기 위한 그 마인셋 단련법에 대해서 페이지 89페이지에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자, 빨리 5분 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배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정 마인셋이 그 마음을 망쳐놓을 수 있어요. 당신이 뭔가를 즐겼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낱말 퍼즐을 풀거나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춤을 배웠던 순간을, 그런데 점점 어려워지면서 당신은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아마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거나 현기증을 느끼거나 지루해하거나 배가 고파졌을 겁니다. 그게 바로 고정 마인셋 때문입니다.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서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당신의 뇌에 새로운 신경망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성장 마인셋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첫 번째 마인셋 단련법에 대해서 소개했었죠. 당신의 뇌에 도전을 할 때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할 때마다 당신의 뇌에 새로운 신경의 망, 굉장히 중요하죠. 치매 예방, 기억력 향상, 뇌생남이 되는 거죠. 뇌생남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신경망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신경망이 만들어진 모습을 떠올려 보면은 바로 성장 마인셋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입니다. 어떻게 마인셋을 단련하느냐?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초등학생 때 저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죠. 나는 무결점의 존재라고 느끼게 해줄 파트너, 직원이나 친구를 곁에 둘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성장하고 싶지 않나요? 주변에 당신을 숭배하는 사람만 두고 싶다면 교회를 찾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생 전반에 걸쳐서 건설적인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자, 건설적인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마인셋 단련법입니다. 당신은 과거에 스스로 평가받았다는 생각을 한 경험이 있나요? 시험 점수라든가 부정직하거나 쌀쌀맞은 태도, 직장에서의 해고, 거절당한 경험, 그 경험에 집중하고 그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아픈 감정이죠. bad experience, 좋지 않은 경험입니다. 이제 그 일을 성장 마인셋의 관점에서 바라봅시다. 당시 자신이 한 일을 정직하게 바라보되 그것이 당신의 지능이나 성격을 규정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 경험에서 내가 배운 혹은 배울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 경험을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죠. 네 번째, 성장 마인셋 단련법입니다. 당신은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춤하죠. 인생에서 마주치는 문제에 더 열심히 매달리나요? 그때 인생에 마주치는 문제에 더 열심히 매달리나요? 아니면은 그냥 흘러가게 놔두나요? 캐사레세라 식이죠. 다음에 또 우울한 기분이 들거든 성장 마인셋으로 그 순간을 바라보세요. 배움과 도전을 떠올리고 장애물과 정면으로 맞서는 자신을 상상하세요. 노력을 짜증나는 것이 아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힘으로 여기세요. 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장 마인셋을 어떻게 단련할 수 있을까요? 자, 언제나 하고 싶었지만 잘하지 못할까 봐서 두려워서 해보지 못한 일이 있나요? 그런 일을 실행할 계획을 짜보세요. 자, 이런 도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이죠. 성장 마인셋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고 무한 발전 가능성을 갖다 주는 것이죠.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리였습니다.